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불렀는데 가서 밥 먹으러 안 갔어요. 오찬. 거절했죠. 거절. 최지문 교수 같으면 바로 방송도 째고 갔을 것 같은데. 안 갑니다. 그래요? 안 가. 가서 진짜- 또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한 1박 2일로 하룻밤 묵고 뭔 나오시겠다고. 소리야?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얘기에 뭐 정치는 국민만 바라보고 하는 거다 여러 가지 메시지도 보면은 뭔가 이제 선을 긋고 윤 대통령을 좀 넘어서서 내정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뭐 독립선언 한 거죠. 독립선언. 한동훈 위원장은 홀로서기에 들어간 것이고 네.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거래할 수 없다. 이 윤석열 정부는 이제 무너지는 건물이다. 빨리 나가는 것이 본인도 살고 뭐 당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제가 내부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정치인들 빼고 정말 그 국민의힘 당원들의 여론을 좀 들어보니까 딱 반반이랍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반, 한동훈 위원장 반.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쪽 그 사람들 생각을 들어보니까 아니 당 살리러 들어왔고 그렇게 그때 살려달라고 할 때는 뭐고 이제 와서 물에서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상당히 격앙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쪽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래 대통령 임기 3년 남았는데 이 정권 지켜야지 그리고 더 해먹어야지 약간 이런 욕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팽팽하게 지금 딱 양분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뭐 정치적인 재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밟고 넘어서야죠. 올라서야 당연히 되는 그래야죠. 거잖아요. 배웠잖아 그렇게. 자기가 봤잖아 옆에서. 옆에서 봤으니까. 계속 보고 배운 봤죠. 대로. 그렇지 그대로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봤기 때문에 이런 방식밖에 없구나. 이게 가장 유용하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정책으로 제기를 해서 대선까지 꿈꾸려면 밟고 올라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두겠습니까? 2인자를 누가 허용을 해요. 정권이 3년 남아서 아직도 물론 뭐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3년이는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2인자를 허용해 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조건이에요. 네. 2인자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입장에서 계속 눌러야 돼. 어떤 형태로든 거리두기 하고 그 정치권에서 멀리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중심에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걸 뚫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밟고 올라가야지.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다.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난처한 게 사면초가거든요. 사방을 지금 적으로 포위당한 느낌인 게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전선이 가장 주된 전선이라면은 그 전선에 지금 기생하는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홍준표. 홍준표 시장 매일 긁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또 보수 진영에서 뭔가 주류를 차지하고 싶은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때리다가 이제 타격감이 없으니까 홍준표 시장을 올려 세우면서 총리감이다. 이러면서 홍준표 시장과 또 손을 잡는 이런 모습을 하고 또 홍준표 시장은 이준석 대표가 뭐 훌륭하다는 식으로 서로 또 주고받던데 이 구도를 보시면은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붙어서 기생하는 구조예요. 그러면서 또 한동훈을 대신 그 차도살인 비슷하게 매일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하고는 싶을 것 같은데 네. 과연 정치적 성공을 거두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네, 뚫고 나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뚫고 나가기 어렵다. 그 이제 보수 종편 같은 데 나가면 패널들이 오잖아. 네. 대부분 패널들은 한동훈을 지지해요. 어. 그러니까 몇 명 빼고 뭐 서정욱 이런 몇 명 친윤들 빼고. 네, 빼고는 왜냐면 이 사람들 눈치가 이게 그래도 평론을 하니까 물론 뭐 평론한 사람의 뭐 질적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네. 대체적으로 뭐 이 정권이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날구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 그러니까 한동훈 쪽으로 몰아서 일단 다음 차기 대권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어요. 계속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넘겨주게 생겼네. 이런 위기감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게 보여요. 이제 수도권 의원들도 비슷한 맥락인 그러니까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패널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이 방송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홍준표 시장을 자꾸 공격을 해. 제 이제 옆에서 이제 보잖아요, 내가. 근데 그런 걸 보면 분위기 자체는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고 네. 그 이유를 대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은 일부에서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더 커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힘이 빠졌잖아요. 총선 패배 이후에. 근데 이분이 당내 영향력도 많이 빠지겠죠. 근데 누구를 옛날처럼 김기현 대표 만들듯이 당 대표 만들 힘은 없어요. 근데
누구 떨어뜨릴 힘은 있습니다. 음. 그래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줄 세우거나 자리를 주거나 아니 뭐 유언비어 퍼뜨리거나 아니면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떨어뜨릴 힘은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인 재기를 아무리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더라도 뚫고 나갈 뭐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환경적으로도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패널들이 많이 지지해 주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되긴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워낙 총선 때도 본인이 이조 심판론만 얘기하면서 너무 잘못했어요. 한동훈 위원장도 뭐 선거를 어떻게 이렇게 치릅니까? 대통령하고 그때 각을 세웠어야지. 모든 게 타이밍인데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조 심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 낙선자들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전략이 너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하니까 쉰다고 하니까 쉰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더 봐야 되는데 윤한 갈등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뭐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갈등은 네.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거죠. 클라이막스로. 이제 회복은 어렵습니다. 예, 윤한 봉합은 어렵습니다. 그래요. 윤한 봉합은 어렵다.